양자 컴퓨팅 시간 돌아왔고요.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엔큐베들의 모임이, 죄송합니다. 2D-1 디멘저널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어떤 지오메트리를 어떤 이제 근간으로 해서 어떤 이제 양자 컴퓨팅의 어떤 알고리즘 및 어떤 이제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사이드를 보는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한 70개 정도의 어떤 양자 우위를 달성한 양자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로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가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이제 소위 말해서 측지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으로서 구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쇼 알고리즘인데, 쇼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요. 물론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어렵다는 센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풀이의 변환 관련된 게 나오면 뭔가 좀 두려운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수기하적으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지오메트리를 어떤 이제 정수에 대한 지오메트리로 대수기하를 가지고 환원하는 라인이 있어야 돼서 어렵거든요. 쇼 알고리즘을 정식으로 이해하는 게. 그래서 어떤 순서로 이 시간에는 설명을 좀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소위 이제 호몰로지, 코호몰로지 이런 개념들이 뭔지, 여기서 지금 수질에서 수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오지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오전 선생님을 토대로 설명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적어도 이제 수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라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질에서 현재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을 토대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고, 저도 이제 그 방식으로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전달하는 선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이제 좀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해나갈 수 있는지 그 기준에서 설명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목적은 이제 CSS 코드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이제 호몰로지컬 알제브라 사이드를 좀 이제 와닿게 설명하는 거가 일단 1차적인 목적인데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할 생각이, 오늘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좀 일부 하다가 마무리를 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와닿으면 이제 거기서 어떤 점프하는 방식으로 이제 쇼 알고리즘을 설명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문서는 다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그 문서 읽을 건데, 기대치는요, 만약에 피드백을 안 주시면 전 그냥 읽고 치울 거거든요. 단순하게. 뭐, 솔직히 죄송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 관련된 이제 수학적 배경을 얻고자 하시면, 이제 수줄에서 이제 리만의 복수 해석 및 대수학의 아름다움을 둘 다 하셔야 돼요. 그거를 배경 지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수기하를 배경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대수기하적인 이제 세팅에서 가장 쉬운 세팅이 리만 서피스여서, 그거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가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요 이제 문서에 대해서 그냥 좀 한 시간 남짓 좀 얘기를 좀 같이 좀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일단은 선형대수까지는 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짚으면서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좀 애는 써볼게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 위해서 들어오신 거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거기서 드릴링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의미에서 환영입니다. 이 대상들이 기본적으로 대수적인 대상들이다 보니까, 대수는 기본적으로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가는 방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다 보니 구체화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언어 없이 일단 이 구체화 레벨에서 이제 뭔지 이런 것들이 와닿는 선에서 일단 대화가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각자 좀 그런 포인트에서 좀 어떤 이제 말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양자 오류 정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요런 어떤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건이 되도록,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거거든요. 이 조건이 무슨 뜻이냐? 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이 조건을 만들게 되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만든 시점에서는 소위 말해서 체인 컴플렉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 가서 0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동의한 순간부터는 바로 호몰로지컬 알제브라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뭐냐? 라는 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얘기를 좀, 정말 별건 예, 아닌데 그 예. 트랜스포즈 취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냥 단순히 내적 조건이라서 그래요. 아, 단순히. 아, 진짜. 이게 매트릭스가 아니고 벡터인 매트릭스인데 그 벡터들을 모은 거를 매트릭스화 해가지고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 정말 정말 내적 조건이에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어떤 이제 그 걸렸을 만한 텐션이 뭐냐면 나중에는 물론 저희는 이 시간에 이거 그냥 걸고 할 거거든요. 이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체인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거에 호몰로지 코호몰로지 따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바로 갈 건데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서 딴지를 거셔야 돼요. 이게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키거든요. 전달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어떤 대화의 포인트입니다. 전달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게 문제점이냐면 어떤 이제 소위 이제 고전부 어떤 의 경우에는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뒤집히는지만 보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자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물론 그 결국엔 이제 안사츠 가 이제 그 이제 큐비트 이제 도입을 할 거, 아니 그 이제 어떤 보조 큐비트를 도입을 할 거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측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양자 쪽에서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류는 발생을 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그 직접 측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직접 측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 보조 큐비트도 물론 도입할 거지만 어떤 거를 쓸 거냐면 신드롬이라는 이제 그 고전 그 코드 고전 부에서 썼던 개념을 고스란히 도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뭐냐면 어떤 이제 수신된 벡터가 있다고 하면 그 벡터를 이제 말 그대로 그 이제 엔트플로 적겠죠. 엔트플로 적은 다음에 그걸 어떤 행렬 곱을 해요. 이거는 수행이 가능할 테니까요. 단순히. 그래서 그 행렬 곱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떤 데이터를 얻는 것은 지금 제가 드래그한 얘를 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 각각의 이 벡터들도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할 거고 0과 1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행렬들도 기본적으로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행렬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행렬을 구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드롬을 재서 뭐 어떤 이제 오류가 발생했네, 고칠 수 있네, 만의 얘기를 하는 어떤 라인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차포 다 떼고는 이 H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이 문제의 관건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을 이제 양자 회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다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왜냐하면 고전에서 아는 게 그거니까. 그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웃풋을 기본적으로 신드롬이라고 부를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결이 이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왜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결을 공감하는 선에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거고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어떤 이제 의심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를 원하냐면 저기서 지금 저희가 0과 1만 있다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페리티를 보는 거예요. 뭐 이분 페리티냐, 어드 페리티냐 이것만 볼 줄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을 똑같이 재는 방법으로 뭘 할 거냐면 아, 그러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차고 다 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제 고전적으로는 0과 1이니까 뭐 0밀만 나오겠죠. 뭐.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원큐브 생각하냐면, 그 CP1 혹은 S2에서의 원소가 원큐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건 0도 아니고 1도 아니잖아요. 뭐 이도저도 아니면 뭣도 아닌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0과 1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0과 1이라는 개념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냐면 그럼에도 제가 지금 드래그한 부분을 보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 블록스피어의 어떤 이제 그 원소로서 S2에 있는 원소로 여겨도 돼요. 그런 관점을 택해도 되지만 이걸 C2의 원소로 여겨도 돼요. 이거는 똑같은 거를 그냥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제 지나잖아요. C2의 벡터로 여겨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전달될까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C2의 벡터로 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소위 이제 어떤 이제 유니터리 그 이제 게이트 같은 걸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아, 그럼 유니터리 매트릭스 곱하는 관점에서도 다뤄도 되는 거죠. 애시당초 그 관점은 깔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을 짤 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어떤 장난질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0과 1을 만들어낼 생각이니까 이거를 벡터 취급한 다음에 얘를 벡터 취급해서 여기다가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곱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놈이 아이겐 벡터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겐 벡터이기를 기대해서 얘의 아이겐 밸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저도 중요한 거는 둘 중 하나만 된다라고 하면 장땡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고전적으로는 이제 페리티의 개념을 가지고 뭐 0이면 문제가 없고 1이면 문제가 생겨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 방식에서 문제가 있어 없어라는 거를 여전히 큐빗에서도 말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층이가. 그러면 지금 이 큐빗들은 지금 더 이상 0과 1 같은 녀석이 아닌 블록스피어의 원소 같은 놈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잔머리를 좀 굴린 거냐면 그럼 얘를 벡터로 봐. 벡터로 봐가지고 대신에 어떤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데리고 와서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이 벡터가 아이겐밸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나 마이너스 1 딱 두 개만 갖는 거라고 할 수가 있으면 그럼 그걸 기준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지 않아? 라는 식으로 잔머리를 좀 굴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페리트를 꼭 두 개로 나누어야 된다. 이런 당위에 대한 층이라기보다 고전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흉내낸다의 층에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좀 납득이 갈까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아이겐밸류를 정확하게 두 개로만 가를 수 있는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양자 컴퓨팅에서는 스테빌라이저라고 불러요. 개념이 혹시 그러니까 층위가 좀 이해갈까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리니어 알제브라를 가지고 디파인 할 거지만 욕망은 페리티 구분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그 기준으로 아이겐 밸류가 두 개가 있도록 하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게 말되게 만들자 이거예요. 꼭 근데 그렇게 아이겐 밸류가 두 개만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닐 거고요. 그냥 어디서부터 생각하는 방식으로 디벨롭을 할 수 있겠죠. 전달이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얘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겐밸류가 두 개만 있다고 하면 오류가 생기는 여하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0일 때 문제가 없고 1일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저희가 그냥 정하기 나름의 문제잖아요. 그냥 둘 중 하나로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일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하자. 그걸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나머지의 반대 사이드라고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거에 맞게 그냥 끼워 맞추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까지 뭔 말인지 납득이 갈까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원 큐빗들 저희는 이제 요거는 직관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놈들을 기준으로 이 큐빗으로 옮기는 녀석들이 이런 놈들인 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요것들을 계속 나중에 이제 그룹 티어리 입장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나중에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한쪽 사이드는 이제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어떤 미분기한 사이드, 쿠비니 스튜디메트릭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이드에 대한 얘기들을 저도 머신러닝 라인에서는 그 라인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레디언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라인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대수적인 사이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그 이 큐빗들의 모임의 어떤 이제에 대해서 이 어떤 큐빗을 바꾸는 위치를 옮기는 이 어떤 연산자들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을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원 큐빗들의 모임이 S2라는 걸 알고 있고 CP1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를 옮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철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될까요? 그래서 물론 이런 의미 부여해요. 뭐 이거는 이제 비트 플립으로 보자고 하고 이건 페이지 플립으로 보자고 하지만 이것도 이거 자체를 단어로 익숙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블록스피어 레벨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다 말이 되는 것들이 돼. 근데 실제로는 이것도 직관적으로 바로 맥 센스한 게 일단은 이놈은 그냥 기준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안 바꾸겠다 그거니까 뭐 수학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사실 알 바 아니고. 근데 얘는 애시장초 지금 어떤 원 큐빗들의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이제 리얼 기준으로 2디멘전 데이터란 말이에요. 데이터 자체가. 리얼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어떤 이제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들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제 요 관계를 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고 나니까 이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냥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 걸 이걸로 고르고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필요한 거는 이 X, Y 지 중에서 그냥 사실 X, Y를 골라도 되고 Y, G를 골라도 되고 X, G를 골라도 되는 거죠. 알 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럼 일단은 그냥 컨벤셔널하게 X랑 G를 기준으로 고르고 그걸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자라고 같다라고 저는 수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일까? 그러면 X랑 G 있으니까 Y는 결정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X랑 G가 동시에 어떤 기여했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보겠다는 뜻인 거죠.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가지 디렉션이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실제로 써보면 이런 관계가 있고, 나중에 이제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제 클립보드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게 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 볼 건데, 단어만 좀 풀어놓을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는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까 여러분이 그걸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금 이 설명들을 드릴 때 어떤 적어도 나이브한 선에서의 어떤 동기부여랑 이 수학적인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가운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포인트에서 보고 그게 클릭이 되면 그 다음에 수학적 엄밀성에서 이게 셋업이 됐는지를
그 순서로 보는 걸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큐빗들의 기준을 생각하니까 원 큐빗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는 타당해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원 큐빗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림을 생각하면 이 S2 그림을 생각해 놓고 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와닿거든요, 그 자체가. 그리고 거기 있는 원소들을 돌리는 어떤 이제 그 유니터리 게이트들 혹은 이제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들이 얘네들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타당해요. 이것도 전달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러면 원큐빗 돌리는 거 다 모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 모은다라는 말 자체가 대수적인 워딩이거든요. 다 모으면 보통 연산이 있어요. 이게 수학을 할 때 생각의 방식인데, 일단 관심 있는 대상을 다 끌어모으면, 당연히 다 끌어모으면 집합이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집합이 된다라는 건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연산이 있으면 그 연산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거에서 보통 어떤 그런 대수적인 힘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모으면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게 얘네들은 다 인버터블 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걸 가지고 보고 싶은 아주 자연스러운 욕망이 든단 말이죠. 왜냐면 행렬 곱이 있으니까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그룹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일단 행렬 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준일 것이고요. 전달이 될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지금 큐빗에다 곱하는 거를 그 실제로 행렬로 준 거니까 계속 곱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떤 유니터리 게이트를 통과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테니까 그럼 이게 그룹이 되는지를 보려면 인버터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니터리라는 컨디션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얻는 법을 우리는 알아요. 그럴까 뭐 있겠지.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전달될까요? 여기까지 생각을 이제 맞추고 나면 뭐 수학적으로 이제 맞춰보면 다 말이 되겠지. 정도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럼 이게 원 큐빗이잖아요. 원 큐빗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하면 그럼 n 큐빗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따로따로 해주면 될 거잖아요. 똑같이.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구현하면 이제 텐서 프로덕트로 구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그룹을 이제 소위 말해서 파울리 그룹이라고 부르고 그 원큐빅뿐만 아니라 n큐빅까지도 당연히 잘 정의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까지 전달이 됐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스테빌라이저라는 개념을 결국에는 만들어 주려고 하면 제가 이거는 오늘 떠들지는 않겠고 노멀라이저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이거 얘기하려면 나중에. 그래서 로지컬 게이트라는 걸 다루기 위해서 노멀라이저 필요하거든요. 저 이거 이 시간에 설명할 생각 없습니다. 알아서도 공부하고 오세요. 그래서 퍼스트 아이소메디언까지는 전 안다고 가정하고 떠들 거예요. 전했죠? 이거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대수하기 아름다운 삶이다. 사람들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세요. 저는 그 노말 서브 그룹이 뭔지 이런 거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자, 계속 떠들게요.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나중에 이것들을 양자 회로에 대해서 대응시켜서 생각할 때 수학적 영역의 층에서는 퍼스트 아이소모즘에 해당하는 노말 서브 그룹의 개념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센트럴라이저, 노멀라이저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이것들을 대응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거는 운은 띄워놓습니다. 공부들 하고 오세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나중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문을 띄워놓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이제 노말 서브로 개념 가지고 보시면 컨주게이션이랑 상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만약에 이제 만약에 그게 뭐냐 물어보면 저는 다 넘길 거란 뜻이요.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대사가 담당 멤버들이랑 대화하시면 된다. 혹은 오진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요. 오진원 선생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떠넘길게요. 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원큐빗의 어떤 기준으로서 얘네들을 썼다는 거는 실제로 C2 기준으로 1,0과 0,1을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건 이렇게 기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G라고 하는 이제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대놓고 보이는 거죠. 얘는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모르니까 양자 컴퓨팅 기준으로, 양자 배열 기준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큐빗이 내가 생각하는 이놈이 아니네 해서 어떻게 하지? 생각했을 때 원큐빗들 받겠죠. 원큐빗들 받고 파울리 매트릭스 받겠죠. 근데 이거부터 관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페리티라고 우겨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누가 가장 원형을 생각했는지는 히스토리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 정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해요. 자, 대충 그럴듯할까요? 대충. 자, 계속 그런 식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가령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생각의 순서가 저는 반대라고 말하고 싶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설명했을 때는 보통 저희가 마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일단은 집합을 먼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그 집합에서 뭔가를 하는 걸 생각할 때 사실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들고 있는 거는 2x2 매트릭스들인
X, Y, G를 들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X, Y, G에서 말이 되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다고 보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반대 순서일 거예요.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은요. 이것도 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럼 이제 원큐빗에서 말이 되니까 이제 투큐빗에서 볼 생각을 하겠죠. 투큐빗에서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금 여기서 이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각각 생각하겠다는 의미죠. 그냥 병렬로 가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보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매기면 지금 여기도 여기다가 G1 매기고 여기다가 G2 매기겠다는 뜻이겠죠. 기호를 이렇게 썼지만 단순히 그 뜻일 거고 그랬을 때 이 각각에 대해서 되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전화됐죠? 선택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보면 그래서 이 지금 베이스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다.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단순 행렬 계산은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플러스 1로 고정이 되는 거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로 되는 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얘네들을 일단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그 어떤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근데 꼭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정답이어야 된다라는 당이라기보다는 하나를 기준으로 맞추면 된다라는 층일 거예요. 까지 대충 전달될까요? 자, 계속 좀 떠들게요. 자, 그런데 당연히 큐빗을 기본적으로 재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면 이제 알파랑 베타라는 코에피션트를 얻어주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확률적 빈도수를 얻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엔실라 큐비트를 이제 가지고 실제로 얘를 가지고 이제 재는 걸로 돌아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떤 본연적인 한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이 엔실라 이제 큐비트에 이제 예를 들어 G 페리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제 가지고 간다. 이걸로 측정을 하면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재는 건 이제 엔실라 큐비트를 가지고 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빌라이저들을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센스에서 선정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큐빗 이제 세 개, 엔실라 큐빗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이제 잡았다고 쳐요. 잡았다고 치면 지금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지금 여기서 1번, 2번, 2번, 3번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가 상태가 똑같고 이렇게가 지금 상태가 똑같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가 지금 상태가 똑같고 이렇게가 지금 상태가 똑같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각 번째 수에 대한 재는 거를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들을 보면 이렇게 끼리가 똑같고 이렇게 끼리가 똑같으니까요. 제가 커서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그 지금 어떤 거를 생각해 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큐빗에다가 그니까 지금 얘를 이제 어떤 비트 플립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비트 플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얘가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오류는 이거예요. 실제로 오류가 발생한 것은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신드롬밖에 없다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류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류가 발생해서 얘가 나오는 상황, 얘가 사실 이제 실체라고 가정을 해요. 얘가 실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풋은 얘라고 해요. 말이 전달했죠? 얘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얘만큼 바뀌는 거니까 얘만큼 굳혀주는 만큼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원래는 000, 111이었는데 지금 이 비트 플립만큼만 된 거는 이렇게 이 X1을 붙여주는 효과일 거예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뭔 소리지? 그래서 이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겠어.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얘네들을 재는 거였다면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000, 111을 넣었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이겐 밸류가요. 전달했죠? 이거는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본다면,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본다면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겠죠. 전달했죠? 그러니까 오류가 실제로 발생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태워요. 즉 신드롬을 재요. 신드롬을 재면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재보게 되면 이제 바뀌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는 지금 보면 이거 두 개가 다르잖아요. 이거 두 개가 다르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그 이유로 인해서 바뀌게 돼요. 물론 계산의 결과. 그런데 이제 얘의 경우는 반면에 얘가 바뀐 거지 얘네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걸로 가는 거 기준으로 보면 얘는 바뀌는 거를 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재는 실체는 이게 원래대로라면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왔어야 되는 거 대신에 G1, G2, G2, G3를 배웠을 때 1, 1이 나오는 거 대신에 지금 여기서 이 첫 번째 비트에서 쿠비트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해서 신드롬 레벨에서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가 드래그 한 것들은 우리가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는 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추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유추하고자 하는 답이고 근데 여기서는 얘라고
드래그한 거라고 가정을 할 때 얘가 된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역순이에요. 얘라고 할 때 얘를 유추하고 싶어요.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이 각각들을 똑같이 두 번째 큐빗에 오류가 생기는 거랑 세 번째 큐빗에 오류가 생기는 걸 기준으로도 신드롬이 어떻게 바뀌는지들은 우리가 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욕망은 신드롬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다 모을 수가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오류가 발생했는지와 이 오류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냐면 일단은 당연히 그 이제 큐빗의 개수가 있으면 지금 이런 거는 정해지겠죠. 얘는 이제 3큐빗이라고 예시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이걸 정해요. 그 다음에 정해야 되는 게 스테빌라이저를 정해야겠죠. 뭘 잴 것이요. 그래 스테빌라이저를 정하겠다는 거는 어떤 신드롬을 잴 거라는 거랑 등가인 문제인 거예요. 전달했죠? 그러면 그 신드롬을 이제 쟀으면 그 정보로부터 역으로 이제 이건 약간 이제 그 수학과 논리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어떤 오류인지를 정확하게 유추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당연히 다 찾지는 못할 겁니다. 다 찾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달려들어서 하고 있지 않겠죠. 여전히 이제 많은 이제 그 개선해야 되는 점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드롬을 얻었으면 제일 이상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구하는 걸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거 마냥. 근데 여기서 핵심은 복구 연산 해도 되는 게 측정한다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확실히 이 문제인 걸 알면 그럼 어떻게 좀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상황이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로부터 알 수 있다고 쳐요.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나온 거 요걸로부터 어떻게 해주면 될 거냐면 X1 한 번 더 해주면 될 거잖아요. 이거는 해도 돼요. 유니터리 게이트에서 매겨도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이거 오류 고쳐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말 이해 갈까요? 근데 여기서 좀 트리키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오류를 단 한 번도 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의 포인트 이해가 나요? 물론 그럼 이거 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엔실라 큐빗으로 쟀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 큐빗은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만약에 네, 네, 질문 아직 조금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 여기까지는 조금 납득이 갔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제 해가지고, 뭐, 신드롬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그래, 첫 번째 큐비트에 이제 에러가 났구나 해가지고 하면은, 그럼 이게 사실은 신드롬을 보고 낫을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좀 동적으로 그렇게 추가해 준다고 하면 조금 말이 좀 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 아, 그래요? 진짜 동적으로 해요. 어, 그래서 그 동적으로 하는 걸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어떻게 최소한으로 하느냐. 예. 뭐 시납 게이트 이런 거 이용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시납 게이트랑 하다말드 게이트가 이제 소위 말해서 벨 게이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걸 보정할 때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클립보드 그룹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돈이 덜 드나 봐요. 전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그걸로 못 그러니까 좀 충이 두 가지를 구분할게요. 일단은 신드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제 그 유니터리 게이트들을 능동적으로 붙일 거예요. 아, 네네. 붙일 건데 그 붙이는 것들에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돈의 액수가 좀 차이가 나나 봐요. 여러 센스에서. 아, 그랬을 때 거기서 이 컨주게이션이랑 상관이 있는 파트가 클립폴드 그룹이라고 저희가 나중에 부를 건데 이쪽은 좀 싼가 봐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보통 매지컬 티게이터라고 부르는데 이놈들은 할 수 있는데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얼마나 싸게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어,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신드롬을 가지고 이게 역으로 이걸 뭘 해야 되는지를 미니마이징 하는 것도 중요한 FPGA 기술들에 해당하고 서피스 코드까지는 지금 굉장히 잘 셋업이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서킷 생각하면은, 대신 그러면은 저희 엔실라 큐비트도 더 많이 붙여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큐빗도 지금 오류 정정을 위해서는 사실 복사본을 많이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많이 있으면 잘 될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예. 너무 많으면 또 그 약간 오버피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오버피팅의 문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적으로는 그냥 개많이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아,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큐빗 옆에다가 엔실라 큐빗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미니마이즈해서 배치를 해야 적절히 할 수 있겠냐라는 게 그죠. 중요하고 그죠. 오버피팅이라기보다는 스피드, 속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속도 문제도 있겠고, 아, 그 돈의 문제도 있겠고. 도는 근데 문제도 저는 있고. 이런 거는 좀 궁금하긴 해요. 저 이제 이런 수학적인 층에서 당위는 납득이 안 돼. 정말 실체 레벨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예, 좀 네네. 궁금한 것들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 생각 알려주시겠죠? 아, 그래서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 층위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오류가 발생하면 신드롬을 측정해서 복구 연산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오직 신드롬뿐이고요. 신드롬을 측정한다고 해서 그 오류가 그 오류인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신드롬을 안다고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한 방향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신드롬을 측정해서 복구 연산을 하고 싶다. 전달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활발히 어떤 이제 연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연구 사이드의 얘기고 그 어떤 AI의 층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거가 해결이 되는 게 AI 쪽에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는 거에 거의 비견될 만한 어떤 업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AI에 대해서 확 느꼈던 게 2016년도에 이제 이세돌 알파고 사건과 그때 이제 어떤 강학습에 대한 게 있었고 그 시점에서 트랜스포머가 뜨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AI에 대해서 어떤 붐을 일으킨 게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챗GPT죠. LLM 기술. 그리고 나서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 라인에서 그 어떤 트랜스포머 전 단계로서 지금 이제 필요한 게 지금 요거를 진짜로 잘하느냐. 인데 그 오히려 수학적인 층에서는 개념이 명료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냥 시간 문제일 것이다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그래서 요거는 공부의 층위보다는 저는 어떤 사실 개발도 맞긴 한데 막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연구 쪽으로 지금은 좀 더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 좀 보는 면이 있어요. 여러 의미에서. 자, 계속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서부터는 좀 얘기를 좀 잘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한 30분 정도 더 떠들고 말 건데 이제 좀 수직 점프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을 만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개념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형대수를 좀 안다고 가정하고 떠들 수밖에 없어서 좀 양해 좀 구할게요. 그래서 뭐를 좀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얘를 지금 이제 요 각각의 이 스테빌라이저라는 어떤 이제 그 매트릭스를 실제로 수학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 괜찮은 상태를 정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괜찮은 상태를 정의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를 다 1로 잡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 스테빌라이저는 하나만 잡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좀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얘만 해도 애시당초 지금 스테빌라이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3큐빗 이렇게 봐도 얘만 가지고는 다 못 봐요. 두 개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겠어요. 그거 각각들마다 붙여서 봐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아까 이제 예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그 뭐 이거는 대충 믿김직하시죠? 뭐 수직 이제 봤을 때 뭐 해보면 되겠지 라는 센스에서 믿김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믿김직하시죠? 대충 전달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 G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스테빌라이저로 동작하고 있고 X도 얘를 기준으로 지금 어쨌든 스테빌라이저로 동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G 혹은 X만 잴 게 아니라 같이 할 거란 말이죠. 같이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지금 저희는 이 X, Y, G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아요. X, Y, G의 형태를 이렇게 적어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별거 아닌 말로 좀 하고 싶은 말이, X, G랑 G, X랑 다르거든요. 계산해보면. 그거 그냥 행렬 곱이잖아요. 2 곱하기 2 같이 곱해보면 이거 다르게 나와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X, G 빼기 GX는 0이 아니에요. 영행렬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다시 다른 말로 할게요. X랑 G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외겨 좀 쓸게요. 리브라켓을 구해보면 0이 아니에요. 뭐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냥 여기서 리브라켓이라는 이제 용어를 모르시면 그냥 X, G 빼기 GX가 X랑 G의 리브라켓이라고 하는 리대수의 곱연산인데요. 그거 계산해보면 0이 안 나와요. 지금 그냥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X, G 빼기 GX는 제로행렬이 아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매겨올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떤 개념을 원하냐면요. 원하는 게 큐빗인데 문제가 없는 큐빗이다. 그 말이 이해가 갈까요? 각각의 스테빌라이저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괜찮은 상태라고 볼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를 이거를 스테빌라이저를 가지고 정의하니까 스테빌라이저 코이드라고 그냥 부르는 것이죠. 개념 이해 갔죠? 자,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류의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걸 동시에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측정을 하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뭐랑 상관이 있냐면 두 다른 그 허미션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다른 거의 허미션 매트릭스 동시에 다이고널라이즈업을 한 베이스를 잡을 수 있냐 이거랑 상관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겐 벡터를 베이시스로 잡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한다면 근데 그것들은 물론 각각의 허미션 매트릭스를 잡고서는 해도 돼요. 하나를 픽스하고 보면 우리가 그러면 무지개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스펙트럴 디그램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하고는 이 허미션 매트릭스가 한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각각의 베이시스마다 다 하면 돼요. 아이겐 베이스 이거의 아이겐 베이시스 이거에 근데 이 아이겐 베이시스 하나를 고정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할 때는. 그러니까 뭐를 반드시 해야 되냐면 이 동시에 이 사이멀테니어슬리하게 아이겐 그 다이아고널라이즈업을 하게 하는 즉 아이겐 베이시스를 정말로 이 동시다발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필요해요. 이 리브라켓 컨디션이 반드시 들어가요. 안 그러면 지금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동의하는 전제가 뭐냐면 이거 각각 기준으로 플러스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 이걸 재려면 베이시스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재려면 이게 아이겐 밸류를 기준으로 재는 거니까 아이겐 벡터를 잡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형대수를 모르고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베이시스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 베이시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매트릭스에 동시에 적용을 해야 돼요. 똑같은 베이시스 기준으로. 그게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게 되도록 하는 조건이 simultaneously diagonalizable한 컨디션이 얘가 돼야 돼요. 매트릭스 두 개가 있을 때 매트릭스 A랑 B라고 할 때 AB 빼기 BA가 0인 게 아니면 이거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 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 설명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요? 안 그러면 저 스테빌라이저 코드를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된다. 죄송한데, 동시에 적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얘를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리니어 코드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얘네들이 이제 컴플렉스 힐베르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언제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뜻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아니게 할 거거든요. 근데 대충 이거를 리니어 서브스페이스라고 간주를 한다고 지금 가정을 하면 치면 그러면 걔네들의 베이시스를 잡아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먹이는 것마다 다 아이겐밸류가 1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베이시스를 잡으려면 매트릭스를 하나를 기준으로는 아이겐 베이시스를 잡아도 되겠지만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동시에 적용한다는 게 SI 한 다음 SJ를 바로 적용시킨다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물리적으로 동시에 적용시킨다는 둘 건지. 다의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전부 다 제각각 확인을 다 할 건데 체크를 다 할 건데 그게 되려면 네네. 예를 들어서 인덱스 i가 1일 때 얘도 확인해야 되고 2일 때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얘의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베이시스는 고정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서킷이 있으면은 SI가, 어쨌거나 게이트를 적용시킨다고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이런 녀석들이 나오겠죠. 에, 네네. 근데 걔는 순차적으로 돌아가긴 하잖아요. 걔도 결국에 그거는 C2를,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한꺼번에 적용한다는 얘기군요. 예, 그냥 말 아, 그대로 그냥 네네네. 병렬적으로.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게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 네. 근데 정확하게 생각하기 이거, 싫다가 맞겠죠. 그냥 양자회로가 주어지면 그냥 그거에 맞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네네네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뭐, 제가 네.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커밋하다라는 조건이 동시에 측정 가능하다라는 것과 거의 동치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아,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도 무관하고 그 네네. 순서랑 무관하게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존재한다. 그 존재성과 거의 동치의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어, 됩니다. 네. 네네. 아이겐밸류가 두 개가 한꺼번에 튀어나오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 네네. 네, 뭐냐, 그 스테빌라이저, 지금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그 G1, G2하고 G2, G3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네, 하는 네. 얘기가. 어,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선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각각의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라이즈업을 할 때,
즉 네. 아이겐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베이시스가 있어서 그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다라는 대전제에 있는 매트릭스들에 대해서 동시에 다이고널라이저블 한 것과 if and only if가 지금 요 드래그한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자체가. 아, 뭔가 그냥 간단한 생각으로는 안실라가 하나면은 물론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안실라 두 개로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는 G1, G2 하는 데 쓰고 하나는 G2, G3 하는 데 쓰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안, 여전히 코드 스페이스가 정의되는 시점에서는 이 조건이 각각들에 대해서 for all로 걸리는 것 때문에 음, 저거는 수학적으로 필연이에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일단은 이제 물론 스페이스가 네. 이제 서브스페이스라는 리니어 서브스페이스라는 전제 가운데 그렇게 보는 거긴 하지만 그 이제 더 혹시 코멘트 더 없으시면 그때 좀 이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형대수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지금 여기서 이거 그거 유달림 서형대수 다 필요한데 그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할 생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되는 걸 위해서 근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번만 더 얘기를 정리할게요. 우리가 원래 고전적인 코드에서 그 0과 1을 가지고 했던 거를 페리티 체크라는 칭의에서 옮기기 위해서 이 스테빌라이저라는 개념을 이렇게 도입해서 이게 정상 상태야라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순간 근데 실제 실체들은 큐빗들을 모으는 것이어야만 되고 그 큐빗들을 기준으로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그 조건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매트릭스들 여러 개에 대해서 똑같은 아이겐 밸류가 되도록 기준을 맞춘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얘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리티에 대한 거를 바꾸는 거에서는 바꿀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한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말이 전달될까? 그러니까 페리티 문제로 몰고 가는 순간 이 드래그한 거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자,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를 정리하면 우리는 큐빗 중에 정상인 큐빗을 재는 거의 기준을 저 지금 스테빌라이저로 코드로 잡은 순간 그 스테빌라이저들의 컨디션에서는 얘를 요구할 것이다. 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얘가 뭐랑 동치가 되냐면 얘랑 동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오는 순간 호몰로스컬 알제브라로 바뀝니다. 제가 오늘 얘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피할 수 있으면 전체 체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걸 피할 수가 있으면 이게 두 번 가서 0 되는 그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의 두 번 가서 0 되는 그 컨디션이거든요. 이 컨디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동의하는 순간 사실은 호몰로지컬 알제브라가 퀀텀 에러 코렉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사실 동의한다는 말이랑 등가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왜 이거면 이거냐를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스토리라인 이해했죠? 자, 계속 떠들게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이제 코멘트인데, 저는 그 simultaneously diagonalizable이라는 걸 언제 배웠냐면, 저는 리알제브라 배울 때 처음 배웠거든요, 사실은. 이거 보통 학부 선행대수가 아니에요. 학부 선행대수는 매트릭스 한 개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상인 거 할 때는 어떤 리대수 가지고 배워서 일단 한 개짜리를 한 다음에, 근데 두 개짜리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 생각에.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좀 딱 걸려요. 이게 중요한 게 얘가 플러스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X랑 G가 뭐 이거는 진짜 말장난 같은 말이죠. XX는 XX고 GG는 GG다. 당연 말이지만 이걸 지금 적어놓은 포인트 보시죠. 그 이렇게 뺐을 때 0이 된다. 그 진짜 말장난 같은 말이지만 근데 X랑 G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X에 대해서 오류를 재고자 하는 것과 아까 어떤 보았던 어떤 이제 그 물리적인 모델링의 층위에서 어떤 이제 비트 플립 에러랑 페이지 플립 오류라고 이제 각각들을 일종의 독립적인 이펙트처럼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독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지금 동시에 재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독립적인 정보처럼 취급하고 싶지만 진짜로 독립은 아니라는 뜻이죠. 관계가 있어요, 서로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가 지금 저 관계예요. 요 관계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대충 전달이 됐나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이게 그래서 이 펀더멘탈이 됩니다. 이 관계, 이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그 좀 유식한 단어로는 리브라켓이 0이 아닌 거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좀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냐면 거의 이게 이것만 부호 바꿔치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완전히 그 나가리까지는 아니고 부호만 슬쩍
바꿔치기 하면 어쩌지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할 것 같죠. 그 인간은 그 이제 미련하고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보면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들은 이제 각각 사람 이름들이더라고요. 저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각각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취지는 따로 생각하고 싶다. 욕망은 할 수만 있다면 if we can 그냥 그거에서 그러려면 지금 이 조건을 우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게 끼워 맞추자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일단은 이놈 무시. 이놈은 X랑 G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놈만 신경 쓸래. 이렇게 간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냐면 자, 이제 자, 그거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먼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페리티 트리크 매트릭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걸로 제가 맞춰서 얘기했지만 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그 X 타입의 스테빌라이저라는 거랑 G 타입의 스테빌라이저라는 거 두 개를 저희가 도입을 할게요. 두 개를 도입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비트들마다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요것도 염두에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n은 n-튜플을 지칭하는 n이겠죠. 이 n은 당연하고요. 그 n개의 컴포넌트라는 뜻이겠고 여기서 f2라고 하는 거는 0과 1만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집합으로는. 근데 이제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는 유식한 말로 G2라고도 불러요. G2의 경우는 생각해보면 덧셈이랑 곱셈에 대해서 다 그룹이 돼요. 커뮤터티브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건 필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취해주는 참조 위치인 그 필드를 정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거를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거가 실수나 복수수예요. 근데 그 오히려 이제 그 고전적인 어떤 컴퓨팅 센스에서는 이 지금 G2나 F2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겠죠. 실제로 어떤 머신이 다루는 게 그걸 테니까. 그래서 얘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n디멘전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전달이 될까요? 그거는 염두에 두고 근데 각각의 그 이제 컴포넌트들은 0과 1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0이면 문제가 없겠고 1이면 문제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쳐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 0과 1이 된 거를 여기다 지수승으로 올려요. 각각의 이 지금 그 X 파울리 X 그 매트릭스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영승이라는 거는 그냥 아이덴티티를 붙이겠다는 뜻인 거죠.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X형 오류가 생겼을 때 X 한 번 더 곱했으면 됐었죠. 아까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X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상적으로는요.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마다 구현해 주는 거를 이제 적은 게 이런 거가 되겠어요. 말이 혹시 이해갈까요? 그래서 이 n개들에 대해서 만약에 x형 오류 생기면 그거 x 붙여 이거를 그냥 구현해 놓은 게 이게 x 타입 스테빌라이저의 뜻이고 마찬가지로 g에서도 똑같은 거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거를 그냥 n개 큐빅 기준으로 그냥 확장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까는 이제 세 개 기준으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여기까지 전달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스테빌라이저로 부르면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압니다. 이거를 따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따져야 되는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는 어떤 얘기 거냐면 이렇게를 기준으로 볼 때 얘가 사인이 어떻게 플립되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붙이는 순간, 이렇게 붙이는 순간 여기서 지금 이 파워들이, 이 오더들이 있잖아요. 이 오더들을 가지고 해보면 이놈이랑 이놈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가능하죠? 비교가 가능해요. 이건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해보면 요 놈이 나와요. 여기서 찍은 닷 프로덕트는 저 FN이라는 저 n 디멘전 그 벡터 스페이스의 그 닷 프로덕트. 이건 말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0과 1로만 어떤 아웃풋이 나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닷 프로덕트라는 뜻이겠죠. 의미 자체가. 여기가 전달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이거 모이기를 원해요? 0이면 끝나죠. 0이 되는 순간 지금 이놈과 이놈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거가 서형대소가 보장을 해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모두 투죠. 지금 0과 1만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지금 세팅은 페리티를 정한 순간 다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순간. 자,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은 H랑 G라고 쓴 거는 이 각각이 원래는 이 성분들인 거를 벡터화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벡터에서 쓴 건데 지금 얘네들은 그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디퍼런셜을 어떤 멀티베리어블 기준을 정의하면 R1으로 가면 그레디언트 벡터 생각하고 RK로 가면 자코비안 매트릭스 생각하는 그것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이 H랑 G라고 하는 것도 행렬 그 벡터가 아니라 사실은 행렬 컨디션이야. 이것도 동시에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다 세워놓은 층에서 그래서 이 각각의 H랑 G는 행렬들이어서 이걸 행렬로 적어보면 이 소위 말해서 페리티 트레이크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해보면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그냥 같은 말을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는 순간 동치로 근데 여기에 애시당초 쓰는 이제 모든 매트릭스가 허미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애시당 다이고널 라이저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X 타입 스테빌라이저랑 G 타입 스테빌라이저가 커밋하다는 말로 끝이 나게 돼서 이것들을 그냥 조사하는 걸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짤 수 있다라는 이제 토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요? 자, 이제 스토리라인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제 오늘 요까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하면 스토리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나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양자 컴퓨팅은 관심이 있지만 나는 수학 따위는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이멀테니어스 다이고널라이저블 이런 말이나 이런 거 팩트 처리 하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를 받아들였다 칩시다. 여기까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이제 정리하면 지금 이 각각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셋업이 되는 거냐 이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필요 충분이니까 여러분이 이 셋업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거를 깰 방법은 논리적으로 없습니다. 이건 못 깨요. 수학적으로 동치이기 때문에 깰 방법이 없는데 이 지금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이 컨디션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셋업하는 것과 매트릭스를 셋업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똑같은 대상을 그냥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에 지나지 않아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매트릭스를 결국에는 두 개를 마련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는 매트릭스가 실제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각각의 성분들이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노인 것이죠.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이거를 하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리니어 알제브라로부터 그 리니어 알제브라 이제 책 중에서 이제 뭐 길버트 스트랭 선생님이 쓰신 그 책 표지를 보면 그 굉장히 좀 멋진 표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커널과 이미지거든요. 랭크 널리티 이게 중요한데 이제 요거를 보면 어떤 드는 생각이 지금 얘를 기준으로 지금 이게 커널을 보는 컨디션이거든요. 이거를 보는 의미 자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다가 큐빗을 집어 넣을 거예요. 여기다 큐빗을 집어넣어서 이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이미지는 이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미지는 여기에 커널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컨디션을 의미하는 바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실제로 큐빗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인풋으로서. 그러면 그 큐빗과 이 매트릭스가 곱해지는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 벡터를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떠든 거는 왜 이런 두 매트릭스의 곱이 제로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걸 굳이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이때까지 씨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말은. 차부터 다 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 까먹고 싶으시면 그냥 이거 되는 거 하겠다는 말이잖아.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 10초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양자 커뮤니티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니까 이 조건 필요해. 이렇게 그냥 말해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층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 말한 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제가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드는 게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해야 되고, 매트릭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 보내서 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특히나 이제 그 어떤 위상기하나 수론 계통의 어떤 수학을 배우게 되면 이거 체인 컴플렉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눈치를 챌 수 있는 얘기가 되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미지가 커널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어요. 요거의 이미지가 요거의 커널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가 있거든요. 커널이 이미지를 퍼먹었으니까 이 쿼션트를 시킨 거가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차이. 이 이미지랑 커널의 차이. 그래서 이것만큼이 양자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 오류의 개념은 이 두 번 가서 0 되는 거에 커널을 이미지, 이거 퍼스트아이소메트리랍니다. 커널을 이미지로 쿼션트한 만큼이 문제라고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오류 문제는 호몰로지 문제예요. 그래서 양자 오류를 다루려면 호몰로지컬 알제브라를 안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당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당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괴랄한 계속 말씀드리죠. 수학 없이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제가 이제 수학자니까 맵시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양자오류를 고친다는 거는 본연적으로 수학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관심을 적어도 저는 갖게 된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이 각각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미지랑 커널을 보는 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왜 오늘 이제 마지막 5분 동안 설명하고 싶은 게 왜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수준에서는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요 어떤 오류 정정이라고 하는 거를 10년 동안
어떤 같이 스터디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할 생각으로 이런 어떤 지식들을 레코드를 해서 전체 연계로 남기는 가운데 뭐를 기대하느냐 하면 사실은요, 이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실제로 필요한 구조는 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전제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전제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원 큐빗을 볼 때 이 원 큐빗을 C2의 벡터로 봐도 되지만 안 그래도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그 원 큐빗의 모임은 CP1입니다. CP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거의 커널이에요. 이 커널이 물론 리니어 सब스페이스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리니어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 블록 스피어 위에서 본다면 이건 리니어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이건 커브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큐빗들이 만족해야 되는 스테빌라이저 코드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리니어 컨디션이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알제브레이크 폴리노멀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전적인 코드 티어에서 그 솔로몬 리드 코드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그 각각의 요 지금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셋업하는 걸 가지고 먼저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일단 X랑 G 구분해 여기서부터 왔어요. 지금 이 모든 논리는 일단 X랑 G가 별개로 움직였으면 좋겠으니까 대전제가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네. 그 X랑 G를 따로 재겠다. CSS 코드의 어떤 오리지널 모티베이션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사실은 이 큐빗들이 만족해야 되는 릴레이션이 이 소위 말해서 지너스 제로인 블록 스피어 위에서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파인 튜닝하는 컨디션은 이 지금 스테빌라이저 코드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맞는 폴리노미얼 릴레이션을 찾아서 그 릴레이션부터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라인이 왜 타당하냐? 지금 애시당초 우리가 만든 이거는 애시당초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양자 컴퓨팅 레벨에서 오류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이 우리가 아는 게 원래 이거밖에 없지 않았냐. 근데 그때는 코딩 티어리가 있지 않았냐. 그거 흉내 내보자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코딩 티어리 레벨에서 애시당초 이게 폴리노미알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그 기존의 방식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방향성들이 있고 그중에 폴리노미알 릴레이션을 가지고 하는 걸 알제브레이크 지오메트리 코드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 방식이 여기도 당연히 먹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스테빌라이저 코드가 지금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로 봐야 된다는 해석은 충분 조건일 수 있지만 이게 그 만약 이걸로 만족했으면 이미 그 퀀텀 에러 코렉팅이 이미 잘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이제 연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혹은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에서 QKV를 가지고 이제 쟀던 그런 어떤 방식을 찾아나가는 거기서는 이 폴리노멀 릴레이션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는 것이 유의미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 뒷부분을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알제브렉 지오메트리 코드.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은 다음 시간부터 제가 씹으려 볼까 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요 얘기 알아들으려면요. S2나 토러스에서 오일러 지표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완전히 외계어로 들릴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떠들려는 진짜 얘기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거냐면 이때까지 얘기했던 그 페리티 트레이크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오냐면 그 디바이저를 줄 때 그 디바이저가 만들어내는 매너블 폼의 레지두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이상한 쌉소리를 좀 짓거리기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식으로 우리는 쥐너스가 제로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들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코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하고 싶고 거기서 이거를 그 다항식 그 폴리노미얼 링 대신에 정수로 바꾸게 되면 그게 나오는 게 쇼어 알고리즘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쇼어 알고리즘을 좀 어떤 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수기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지 약간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요. 자, 오늘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히 짱나게 해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어, 그, 제가 오류를 지금 CSS 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 페이지 플립이랑 비트 플립만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양자 오류가 그 두 종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냥 그 두 개는 확실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저그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러니까 원 큐빗일 때는 X랑 G만 있으면 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얽힘이라던가 그런 걸 가지고 보면 그 꼬여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그걸로 족한가? 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건 제가 네네. 모르는 겁니다, 단순히. 네.
그리고, 대부분의 네. 에러는, 네, 그, 비트 플립과 페이즈 플립이 빠르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모델링이 되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로스톡이라고 해서 큐빅과 큐빅 간의 어떤 커플링들은 유니타리 오퍼레이터 형식으로, 네, 아, 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네, 어, 감사합니다. 여러, 감사. 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건 맞지만 대부분 비트 플립과 페이스 플립으로, 네, 모델링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H랑 G랑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모두 true로 해서 제로로 만드는 컨디션이 있어야지 지금 이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어떤 오류들은 저희가 이걸 이용해서 못 고친다는 얘기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건 코딩 티어를 좀 봐야 되는데 오류를 디텍트한다는 것과 오류를 픽스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뜻이에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그 아까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D 두 번 취해가지고 제로 되는 거 그거에서 네, 체인 컴플렉스 컨디션. 네, 체인 커플렉스 컨디션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이미지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 저희가 못 고치는 에러, 디텍트하지 못하는 에러라고 봐도 네, 되는 건가요? 그렇게 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HX랑 HG 순서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지금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 보면 듀얼 스페이스 취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봐요. 네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HX랑 페이지 플립이랑 비트 플립만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에러로 생각했고, 그러니까 지금 체인 컴프레서 C2에서 끝나잖아요. 만약에 에러가 다른 종류의 에러를 저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넣어야 되는 거죠. C3까지도, 네, 당연히 넘어가야 넣어야 되고, 되는 거고. 근데 이거가 저는 역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체인 컴플렉스 컨디션이 되도록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그거는 저도 동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서페이스 코드가 혹시 여기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건가요? 서피스 코드는 이제 여기서 어떤 센스에서 모티베이션이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고치냐라고 하면, 오류가 이렇게 쭉 점퍼가 돼 신드롬은 이 양끝밖에 못 재거든요. 그래서 이 네네. 쭉 가다가 이제 루프가 돌면 어떤 정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토릭 코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논트리비얼 호모로지컬 사이클은 사실은 도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만큼이 실제로 디클로즈드지만 이미지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모델링하기가 쉬워서 토로스가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C2에서 끝나가지고, 이게 투디멘전이라서 그런 거라는 생각을 안 저는 했었는데, 사실 숏 이그젝트가 있으면 롱을 꺼내야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런 얘기도 좀 하기로 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그 몇 개 질문이 있는데 그 뭔가 그 싱글 큐비트 그러니까 일단은 그 투 큐비트 해가지고 크로스톡 에러는 차차하고 싱글 큐비트에서 예를 들어서 T게이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T게이트 같은 건 페이지 조금 이제 네, 3내 네, 네. 알펜 그 정도 이제 트는 것 같은데 그 T게이트만큼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그 XG만으로 이렇게 지금 네, 안 될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만으로 안 할 될 수 것 있는 같아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국 다 이게 지금 180도씩만 돌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덜 돌릴 때 어쩔 거냐. 네, 애매해요, 이 프레임은. 그거 100% 동의요. 원큐브에 있어서.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비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180도 돌리는 것만 가지고 재야 되니까 아, 애매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다 이 프레임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사람들이 실패한 거겠지, 아마도? 해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헷갈리던 게 그래서 그 티게이트 관련해서도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 티게이트가 항상 뭔가 서킷 생성할 때도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티뎁스를 뭐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비싸다는 층위가 현재 오류 정정에서 아까 최대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드니까 오류 정정까지 갔을 때 이제 비싸다고 하는 건지 아닌 그냥 티게이트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보통 이제 다 펄스로 이제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 티게이트 만들어내는 펄스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비싸다는 건지 이게 레퍼런스 봐서 어떤 좀 센스에서 알려주세요. 비싸다는 궁금해요. 네. 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센스에서 비싸다는 거냐? 혹시 뭐 재정 박사 해주실 말씀 있나요? 아, 네, 티게이트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개념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네, 클리포드 게이트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요. 이제 네, T가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더 들어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비싸다. 네. 그리고 T가 없으면 이제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리소스 이론이라고 해서 네, 그거를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그 XG, 그러니까 페이지 오류를 두 가지만 고려했을 때 보면 그 마이너스 1의 H-G 뭐 이런 조건이 나오는 데서 이미 토러스가 완성이 된 것 맞아요. 같고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것이 유일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고려를 하면 오류를 두 개만 고려하면 직교하는 두 개를 고려하면 반드시 토러스로만 가게 되는 건지, 그 다른 방식으로 토러스로 갈 수는 없는지, 뭐 그런 아, 것들 좀 궁금해서요. 네. 제가 일단은 그 수학적인 층에서 보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실은 토러스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이제 보는 기준은 알제브레이크 버라이어티로서 보는 관점에서 토러스거든요. 보는 관점이. 그러면 이게 다항식 관계로는 어떻게 생겨 있냐면 y 제곱은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로 생겨 있고 ab가 그 토러스마다 그 토러스의 그 레티스마다 결정이 되는 a, b라는 실수인데 일단은 그래서 그 똑같은 토러스라고 해도 실제로 다른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가 이제 그 어떤 지금 이제 요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만든 이제 예를 들어 토로스가 있다고 할 때 그 토로스가 나온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다른 토로스들이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층위만 놓고 보면 가능해 보인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결정한 이유가 전혀 물론 위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토로스는 위상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지너스 1인 서피스로서.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는 구체적인 그거 들고 와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레벨에서 같이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게 그 서피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3 매니폴드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요 개념들이 확장이 되어 있는 것들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 토러스가 아니라 다른 거를 기준으로 삼는 모델링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장점들이 있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뭐 더 다른 코멘트들 있으시면 듣고요. 그 좀 약 제가 요거 지금 하면서 좀 솔직히 좀 애매한 게 그 수학적으로 너무 무겁지 않나라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 지식이 너무 다양할 거라고 상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레코드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제가 대충 이제 양자 컴퓨팅 쪽 왠지 이제 관심 가지시는 엔지니어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레코드를 조금 적당히 찍먹할 센스에서 보실 거라고 제가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적당히 나중에 이제 AI 도구에 집어넣어서 이 영상 요약해줘. 저 인간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할 거라고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데 아마 그걸로 안 될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제가 아는 것들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한 노트를 다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층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시간은 어떻게 진행하겠냐면 그 하나는 그래서 미분기아 사이드 얘기 계속 좀 하겠고요. 다른 하나는 요 대수기아 사이드 얘기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적어도 이제 FPGA로 합쳐지는 라인까지 되는지가 제가 지금 원래 이렇게 렉처 할 생각이 없어 커피 차는 게 목적인데 좀 제가 어떤 오래 얘기하면서 좀 하고자 하는 설명들의 어떤 주축이 됩니다. 뭐 더 코멘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